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1910년대에 민족운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이제 일본에 맞선 우리의 일본 제국주의를 줄여서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하죠. 이거는 일본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라는 게 식민지를 만들던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를 만든 걸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가 되었으니까 이걸 줄여서 이제 일제라고 하죠. 이 일본에게 맞서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는지 이것에 대한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도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도 보고 공부를 좀 해보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단체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뭐 보다 보면 선생님도 이제 헷갈릴 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하고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를 이미 빼앗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단체가 있었고 당연히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이 일본 제국주의 일제에게 발각되면 고문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단체를 만들어서 비밀리에 했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아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광복을 맞이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본다면 여러분의 조금이나마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어쨌든 독립운동이라는 것도 전체적인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했던 거랑 연결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1910년대니까 이미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면 기억날 거예요. 대부분의 독립운동은 결국 국내에서 하기는 어려워지겠죠. 맞아요. 국내 안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기가 아마 어려웠을 것이야. 그러니까 결국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도를 그려서 뭐 이쪽이 이렇게 중국이면 쭉 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다고 치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한번 대충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잘 그려야지 명강사라고 하는데 선생님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네요. 자, 우리나라 여기 조선이 있는데 조선이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됐죠.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결국 어쩔 수 없이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 바깥인 국외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국외에 있는 독립운동 기지들은 어디였는지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지금의 이 중국 땅을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뭐 만주라고도 하고, 그치? 요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은 이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곳이잖아. 지금 만주는 중국이고 여기는 이제 연해주라고 부르지. 이런 지명들은 조금 알아두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요 밑에 있는 요 지역은 또 이렇게 간도라고도 불러요.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뭐 만주가 어디까지고 간도가 어디까지인지는 선생님 정확히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요 정도의 지명 정도만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위치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남만주 이쪽 서간도 지역이 요쪽에서 이제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진다. 자, 여기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게 되는 건 바로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기억나요? 혹시 신민회? 자, 1907년에 만들어진 안창호나 뭐 양기탁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비밀 독립운동 조직이었죠. 맞아요. 그 신민회. 자, 나중에 찾아보시면 기억날 거야. 신민회. 비밀 조직이었다. 이게 1920년대에 나오는 신간회랑 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신민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신민회 회원이었던 사람 중에서
굉장히 부자였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회영 선생님이에요. 이회영 선생님은 명동에서도 굉장히 땅이 많고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 명동 땅 엄청 비싼 땅이잖아요. 근데 이 일제시대에 바로 그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던 거지. 하지만 자신의 그 부자였으니까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지만 이회영 선생님은 나라를 빼앗기니까 그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민회를 가서 자치단체인 바로 경학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자치단체를 만들게 되고 바로 이 경학사에서 바로 유명한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이 학교 중요해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영화 이런 데도 나와요. 바로 신흥강습소를 세웁니다. 당연히 배우고 노력해야지 독립을 이룰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독립군들을 양성하는 신흥강습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되죠. 바로 유명한 무슨 학교?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고 독립운동을 위해 노력한 인물 바로 이회영 선생님. 이회영 선생님 같은 인물을 이름은 기억해야겠죠. 왜? 부자임에도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잖아요. 반면에 친일파들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나라를 팔아먹고 맞아요. 이런 인물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억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서간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독립운동 기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북간도 지역에서는 자 바로 여기서는 이제 요쪽을 의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요 지역을 북간도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기억날 거야. 대종교라고 하는 단체. 종교 배울 때 기억나죠? 대종교가 뭐였더라? 나철이 만든, 그치? 나철이나 오기오가 중심이 되어 만든 단군왕검 이런 신화를 중요시한 종교라 해서 대종교라 불렀다 했지. 그래서 이 대종교가 독립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였는데 이 대종교가 바로 중광단이라고 하는 무장단체를 만들었다. 중광단 이라고 하는 이런 무장단체를 만들고 이 무장단체가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는 바로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이 독립운동 군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바로 이런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지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 있죠. 자, 이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진다. 여기에다가는 바로 신안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롭게 지은 마을 뭐 이런 뜻이겠지. 신안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자치단체인 권업회 이름부터가 권업회잖아. 일하는 것을 뭐 권하는 단체다. 이렇게 독립운동 단체다 라고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와 러시아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에게 실업을 장려한다. 일할 것을 장려한다. 왜? 대놓고 독립운동 단체라고 하면 일본이나 러시아로부터 탄압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비밀 단체로 이제 만드는 거지. 그래서 항일 운동을 하기 위한 전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바로 권업신문이라고 하는 것까지 낼 정도로 연해주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기지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업회랑은 나중에 여기다가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걸 만든다. 이렇게 해서 각자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인다. 이렇게 보니까 벌써부터 복잡해가지고 막 화가 나지. 어떻게 이걸 다 외워?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든 거야? 그치? 신흥무관학교
뭐 북로 군정서, 뭐 연해주에는 대한광복군정부.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은 결국 뭐였겠어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뭐 그 당시가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되거나 뭐 휴대폰 통화가 되거나 이런 시절도 아니었잖아요. 다들 나라를 잃었지만 지금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 땅이잖아. 그 땅에서 그 사람들끼리 그래도 모여가지고 자신들끼리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나 혼자선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무기를 구입하거나 식량을 구하려면 또 수많은 한국인들이 도와줘야 되고 그런 조직적인 걸 이루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라고 좀 더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외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국내에서도 또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했겠죠. 국내에서는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지. 왜? 국외는 그래도 중국이나 러시아지만 이미 국내에는 바로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일본군이 또 일본 헌병 경찰이 눈을 부릅뜨고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독립운동을 하는 비밀 단체들도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전라도 일대를 바탕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임병찬의 독립의금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라도 지역엔 독립의금부, 의군부 이렇게 해서 이걸 받은 사람이 만든 사람이 임병찬이라는 인물이 주도했고, 자, 임병찬의 이 독립의금부는 보니까 목적이 뭐냐면 독립을 이루어서 바로 복벽주의라고 선생님도 이제 이번 준비하면서 처음 봤는데, 바로 임병찬은 결국 이 고종을 다시 황제로 만들자, 나라를 독립을 이루어서 고종을 황제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임병찬입니다. 실제로 고종이 이 임병찬에게 비밀 밀지를 내려서 독립을 하도록 이렇게 비밀리에 조직했던 독립운동 단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독립의금부는 조금 한계가 있죠. 왜냐면 이미 고종이 나라를 잃었는데 이 고종은 황제잖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고종이 좀 지지를 받은 단체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조선이 멸망해버리고 나면서 점점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할 거냐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왕이 있고 황제가 있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이제 꿈꾸기 시작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또 국내에 있었던 단체로는 바로 대한광복회, 대구를 중심으로 바로 만들어졌던 대한광복회, 이런 단체도 있었다. 자,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냥 이런 단체가 있었군 정도만 들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주도한 인물은 박상진이라는 인물이고, 그 다음, 자, 그럼 이 사람들은 고종, 대한광복회 사람들은 고종을 황제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무얼 주장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일본을 물리치고 바로 공화정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 공화정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고 이런 것들을 이제 꿈꾸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만약에 일본이 물러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 여기에서 이제 독립의금부의 임병찬 같은 사람은 고종 황제를 다시 왕으로, 황제로 만드는 나라를 만들자. 아니다, 대한광복회 박상진과 같은 인물들은 이제는 왕이나 황제 필요 없다. 공화정을 세워서 우리 백성들이 지도자를 뽑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알겠죠? 그런 것들도 이제 한꺼번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독립운동 단체들이 여러 개로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 결국 한계점이 생기는 거죠. 무슨 한계점이 생길 것 같아요? 힘을 하나로 모아도 일본이랑 이기기 어려울 텐데 점점 독립운동이 여기저기 너무 힘이 분열돼 있잖아. 나눠져 있잖아. 자, 그럼 이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발생을 하는데, 자, 독립운동가도 느끼고 있었겠지. 이렇게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으면 우리끼리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결정적인 사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일본이 무단 통치를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건 바로 뭐예요?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무슨 운동? 3.1 운동이 바로 이 독립운동이 또 바뀌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1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자, 3.1 운동 영향, 그러니까 3.1 운동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겠지. 이 3.1 운동의 배경을 먼저 잘 살펴보면, 이 3.1 운동의 배경에서 첫 번째는 바로 미국 대통령이었던,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 이 세계 1차 대전을 일으켰던 나라는 또 독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 연합군, 뭐 다른 나라들이 결국 승리를 하는데 미국은 이제 이 승리편에 서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승전국,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이 전쟁에서 진 나라들을 이제 패전국이라 그래. 이 패전국의 식민지들을 뭐 하라는 거야? 독립시키라는 얘기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왜? 전쟁에 이긴 애들이 전쟁에 진 애들, 야, 니네 힘을 약하게 만들기 위한 거지. 식민지 다 독립시켜.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식민지들이 막 독립을 하려고 해. 그때 바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자기 민족의 문제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자결주의라 해서 지금 뭐 우리가 뭐 자살한다, 뭐 이거 자결, 그거 아니야. 자기 일은 자기가 결정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바로 식민지배를 당하는 나라들한테는 독립에 대해서 뭐 지원해주겠다, 희망을 가져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야? 자, 우리도 지금 일본에게 억압당하고 있는데, 응? 우리가 독립을 하려고 하면 미국이 바로 민족 자결주의 이야기하지 않느냐,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럼 우리도 독립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거의 민족 자결주의의 한계점이 결국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본은 바로 승전국이었거든요. 일본이 패전국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는 미국의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속셈은 뭐였냐면, 진짜로 다른 나라들의 식민지의 독립을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유럽 패전국들이 가지고 있는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이잖아. 미국은 북아메리카, 북쪽에 있는 아메리카지.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에 있는 수많은 식민지들한테 유럽인들이 참견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논리로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유럽인들의 입김을 자기들이 제거해버리고 결국 미국이 남아메리카에 대한 영향력이 더 강해지는 걸 바랬던 이런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게 3.1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그 전에 바로 일본 도쿄에서 일본 유학생들, 이 일본 도쿄에서의 유학생들이 먼저 2월 8일에 28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선언문을 유학생들이 먼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유학생들이 먼저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독립선언문을 이제 몰래 숨겨와가지고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또 이제 이 3.1 운동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 뭐 배경으로는 고종, 아까 나왔던 이 고종이 결국 갑작스럽게 죽거든요. 1919년에. 그러면서 이 고종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수많은 사람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만세운동을 벌이자 라고 이제 해서 그게 3월 1일이 된 거죠. 좋아요. 그래서 3.1 운동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1 운동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요. 배경 알아봤으니까. 자, 그럼 3.1 운동은 결국
고종의 사망으로 인하여 고종의 장례식쯤이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때 하자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민족대표 33인. 이 민족대표 33인이 결국 태화관이라고 하는 장소에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해요. 그리고 학생과 시민들이 이 탑골공원이라고 하는, 서울에 가면 탑골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이죠.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거고 바로 평화적인 시위였다. 요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네요. 비폭력적인 평화적인 시위였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그 다음 전국적으로 퍼져나간다. 우리 유관순 기억나죠? 그쵸? 천안에서 독립운동을 할 정도로 3.1운동에 참여할 정도, 전국적으로 이제 퍼져나가. 일본이 그러니까 바로 이 3.1운동을 바로 무자비하게 탄압하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왜? 이 당시는 우리 배웠잖아. 헌병, 무단 통치.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의 총독도 역시 군인 출신들이잖아.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고 조선인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엄청나게 살해를 하는데,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 제암리, 이 교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학살한 사건이 있고, 또 그 다음 그 인근 동네인 고주리의 주민들도 무참히 학살했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학살이라는 용어는 뭐냐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을 학살이라고 불러요.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모아놓고 정말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을 학살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결국 제암리나 고주리에서도 학살을 했다. 그리고 바로 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국외까지도 바로 3.1운동은 퍼져나갔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비폭력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을 했으나 일본이 이렇게 제암리나 고주리에서도 우리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다.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어떤 식으로 3.1운동을 벌여야 된다? 폭력적인 방법도 동원해야 된다.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 라고 하면서 조금 더 뭔가 무력투쟁화로 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3.1운동에 굉장히 이 이후에 많은 독립운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1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알아둬야 되는데, 3.1운동의 의미, 첫 번째, 전 계층이 참여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지. 응? 그렇지. 전 계층. 뭐 돈이 많건 돈이 적건 양반이건, 양반은 뭐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의식 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다음 여성이든 뭐 어린아이든 하면서 뭐 전 계층이 참여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참여한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뭔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뒤에 배우는 뭐가 만들어지는데 도움을 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게 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결국 일본이 결국 무단 통치를 했잖아요. 이 무단 통치가 결국 뭘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이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 3.1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너무 외울 게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 다음 3.1운동을 벌였다.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 진짜 이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이 마음을 좀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 그지? 영화 암살을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배우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갖가지 뭐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잘 보여주는 게 영화 암살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되면 또 한 번씩 보면서 그런 걸 또 영화로 보면서 또 느껴야 공부도 또 머릿속에서 잘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보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